안녕하십니까. 송병일의 부자TV 송병일입니다. 건물의 시장이 굉장히 혼란이 와여 있죠. 그래서 취득세, 보유세, 양도세 구간이 굉장히 다 올라가면서 취득세 같은 경우는 1가구 2주택자로 넘어갔을 경우 지방 같은 경우 4%, 수도권 같은 경우는 8%, 그러니까 10억짜리 집을 산다면 기존에는 1,000만원 내던 게 지방 같은 경우는 2주택자로 넘어가서 4,000만원 내야 되고요. 수도권 같은 경우 8,000만원을 취득세를 내야 됩니다. 어마어마하게 올라간 거죠. 그 다음에 보유세 같은 경우는 이제 종합부동산세, 보유세 인상, 그 다음에 공시지가 인상에 따른 가지고 있는 거에 대한 보유세가 굉장히 앞으로 더 올라간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지금 2주택자 3주택자면서 종합부동산세를 내시는 분들 기준으로 잡으면 작년 대비 올해 2배 내지 3배 올랐다, 좀 심한 데는 4배 올랐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내년 가면 또 얼마나 오르겠냐 그러면 올해 기준으로 따블이니까 작년이나 재작년 기준으로 잡으면 약 6배 내지 8배가 올라가는 이런 구조입니다. 그 다음에 양도세 같은 경우는 1가구 1주택자 같은 경우는 내년 1월 1일부터 1월 1일입니다. 그런데다가 10년 거주 보유 10년까지 다 채우고, 그 다음에 다주택자로 넘어갔을 경우에는 양도세를 60%, 70%, 80%까지 지방세까지 하면 실제로 지방세 7.5% 하게 되면 75% 양도세를 받는다면 82.5%입니다. 그러니까 10억의 차익이 나도 다주택자 개념으로는 세금으로 10억의 차익 8억 2,500을 내야 되니까 내 손에 쥐는 돈은 약 2억이 조금 안 되는 이런 구조. 보유세하고 취득세까지 계산하게 되면 오히려 마이너스 나오는 구조이기 때문에 아마 2020년도부터는 건물의 시장, 특히나 주거지 아파트 시장보다는 토지의 시장이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토지의 시장에서도 토지보상, 3기 신도시, 그 다음에 예타 면제에 의한 토지보상 시장이 경기도권에서 굉장히 많이 움직입니다. 지금 일자리가 들어가고 대기업이 들어가고 있는 평택 시장을 한번 볼 거고요. LG전자 60조 투자에 고용창출 10만, 삼성전자 고용창출 직간접 40만에서 44만, 브레인시티가 약 7만에서 8만, 그 다음에 미군 부대가 직간접 고용 창출 10만에서 15만 이상을 잡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미군 시장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0만에서 15만 시장이 있는데 이 시장 안에 보시면 활주로가 들어와 있습니다. 미군 군부대 안에요. 그래서 육군 안에 활주로가 있는 관계로 지금 이 시장이 급격하게 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소파 협정이 발효하게 되면 유수 지역 및 반경 2.5km, 2.7km를 벗어나서 생활 권역은 될 수 있으나 거주 요건은 충족이 안 되기 때문에 이 지역으로 다 와야 되고요. 실제로 일반 병 아니고 장교들급 넘어가게 되면 군 부대 안에 머무르지 않고 바깥쪽으로 렌탈하우스 개념으로 많이 머무르는 이런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평택의 가장 핫한 지역으로 저는 보는 곳 중에 한 곳이 바로 요 일대입니다. 미군 부대 일대로. 그래서 얼마 전에 방송 나왔듯이 이제 이곳 같은 경우는 5성급 호텔들이 들어서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24시간 게이트에서 데일리 낮 시간에만 여는 게이트로 정문이 이쪽 뒤 역할을 좀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CPX, 그러니까 워킹 게이트라고 할 수 있는 게이트는 이미 폐쇄했고 워킹 게이트 개념이 이쪽 신대 게이트로 바뀌면서 이 일대의 미래 가치가 굉장히 높아진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상업지 구조가 저는 미래 가치로는 이쪽으로 올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이곳에 정문과 후문이 들어오면서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이 근간 앞으로 쏟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앞쪽으로 이렇게 쏟아지는 시장이 만들어지게 되는 이런 형태를 띠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미래 가치는 이쪽이 굉장히 높아진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의 시장 미래 가치가 굉장히 높아진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이 시장으로 만약에 들어온다면 평택에 아무 데서나 가가지고 땅을 사면 3년에서 5년 안에 더블 시장까지는 충분히 가능한 시장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그 중에서도 미래 가치가 확정적이고 불확실한 점이 없이 미래 가치가 밝게 올라갈 수 있는 이런 근간으로는 개발 구조나
어떤 지리적인 위치 관계로서 미래의 상업지 역할, 주거지 역할을 할 수 있는 구조가 바로 저는 이곳이라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물론 이제 이 안에서도 함정리 게이트 있고 일부 토지는 수용되는 이런 구조, 갈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지역에서도 땅의 가치는 그 지역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용되는 지역과 수용되지 않을 지역을 좀 구분을 해서 투자를 하게 되면 미래 가치가 굉장히 높아질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라고 볼 수 있고요. 지금 상업지가 이쪽으로 만약에 옮기는 구조로 간다면 이곳의 미래 가치는 굉장히 높아지겠죠. 이곳의 어떤 토지 시장 구조로 보면 100만 원 이쪽 200만 원을 아직 못 넘기고 있는 이런 땅의 구조를 갖고 있는데 앞으로 여기가 많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를 갖고 있다. 그리고 평택시에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이곳에 또 야구장 건립 사업이 또 진행이 되는 이런 구조로 갑니다. 야구장 들어서고 여기에 있는 개천이 유원지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높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안에 들어가 있는 농로들이 이제 도로 확장이 이루어지면서 실제로 이것이 메인 어떤 상업지, 주거지 형태를 띨 수 있는 이런 구조적인 힘을 갖고 있기 때문에 평택에서도 아무 땅이나 보는 게 아니고요. 실제로 이쪽 시장을 보면 굉장히 메리트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평택 구조로 전체적으로 크게 봤을 때 평택 구도심에 신도심이 개발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삼성과 브레이시티, 그 다음에 위쪽으로는 송탄과 LG전자, 그래서 송탄과 LG전자 커지고요. 그 다음에 이쪽은 미군 부대 구조로 이렇게 커질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타이밍에 갯매우기 타이밍이 이루어질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평택은 전반적으로 보면 이렇게 큰 원의 동그라미 형태로 좀 커질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평택시가 지금 2030년도까지 100만 도시의 목표를 갖고 있는데 저는 2035년도까지 가게 되면 메가시티까지 노려볼 만하다. 충분히 200만을 바라보는 어떤 메가시티 개념의 도시까지도 내다볼 수 있는 그런 힘을 갖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평택의 아직까지는 땅의 시장, 부동산의 시장이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고 지금 성장 구조에 들어와 있다. 사람의 신체에 구조하면 무릎 정도 와야 있고 연령대 기준으로 잡으면 초등학교 유치원생 정도의 어떤 부동산 가격대 형성이 이루어진 이런 시장이기 때문에 앞으로 굉장히 많이 커질 수 있는 이런 구조적인 힘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더 좋은 지역의 어떤 소식을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하기,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